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나라라 마커스 드론 채널의 마커스입니다. 매비게어2 첫 비행을 위한 셋업편 영상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매비게어2로 드론에 첫 입문하시는 분들과 기존의 다른 기체를 운용하시다가 새롭게 구매하신 분들께 쉽고 빠르게 기체와 조종기 셋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제품 설명과 셋업 과정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체 준비 및 조종기와 기체의 연결, 기체 이륙을 위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과정, 그리고 기본적인 DJI 플라이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DJI 매비게어 2로 드론에 입문하셨다면 그 놀라운 비행과 촬영 능력으로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매비게어 2의 기체와 컨트롤러, 즉 조종기입니다. 먼저 기체의 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팩트한 사이즈라 휴대가 편리하며, 현재는 드론의 전 후방 암대가 접혀있는 상태로 접이식 암대의 적용은 그동안 DJI사가 매빅 시리즈로 컨슈머 드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끈 주요한 디자인입니다. 기체의 다리를 펴주기 위해서는 먼저 기체의 전방 암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뒤쪽의 다리를 먼저 펴려고 하시면 전방 암대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인데요. 전방 암대를 먼저 펼쳐주시고 후방 암대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준 후 빼주듯이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품의 전체를 훑어보도록 하시죠. 위쪽은 당연히 드론을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데, 양옆의 버튼을 누르면서 올려주시면 기체와 쉽게 분리되게 됩니다. 기체 전방 기준 좌측의 플랩을 열어주시면 USB-C 포트가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와 연결하여 영상 전송과 드론 기체의 펌웨어 업데이트 시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돌려서 우측에 위치한 플랩을 열어주시면 이번에는 메모리 카드 삽입을 위한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비게어2는 8GB의 내장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 시에는 금방 용량이 차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외장 메모리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드론 외장 메모리 구매 및 선택법은 제가 만든 별도의 영상이 있는데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별도로 구매하시기 바라며, 현재 이 기체는 258GB의 용량까지 마이크로 SD 카드와 호환되는 특징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저는 64GB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드론 기체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실 때는 SD카드의 그래픽 문양이 바닥 아래를 향하도록 해주시고 삽입 시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DJI 플라이 앱 간략 소개 시에 어떻게 내장 그리고 외장 메모리 간의 메모리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후방부터 살펴보시면 장애물 인식 센서 한 쌍이 보이고, 앞쪽에도 비전 센서 한 쌍이 드론의 눈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기체 하단부에는 역시 한 쌍의 비전 센서와 한 쌍의 적외선 감지 센서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하단부 정중앙에는 LED 보조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상공에 있는 드론을 멀리서 찾거나 어두운 곳에서 아래를 비춰 기체가 안전하게 착륙토록 도와줍니다. 드론 기체 앞쪽에는 짐볼 보호구가 있는데 휴대 시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는 목적이고, 매빅2보다는 제거가 다소 힘들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방법은 지그시 눌러서 부드럽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크기는 비록 작지만 4K 초당 60프레임 촬영에 4800만 화소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다양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을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동면 상태의 배터리를 충전해서 깨우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프로펠러를 체결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의 체결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전후방 암대의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로펠러의 모양을 보시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펠러 체결부의 은색 선의 유무입니다. 은색 선이 있는 프로펠러와 기체의 전후방 암대 모터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펠러와 마찬가지로 기체 모터부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먼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은색 선이 있는 프롭을 은색 선이 있는 모터에 끼워주고 이후 아무 문양이 없는 프롭 한 쌍을 역시 아무 선이 없는 모터의 대각선으로 맞춰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체결 방법은 홈에 맞춰서 지그시 누르시듯 돌려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체결 후 반드시 프로펠러가 잘 장착되었는지 더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첫 비행을 위한 배터리를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무엇보다 먼저 배터리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품 생산 후 디자회사에서 전 세계 각지로 제품을 보낼 때 배터리를 소위 동면, 겨울잠 하이버네이션 모드라고 해서 잠금 상태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보여지는 배터리 상태 표시가 처음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죠. 이때 반드시 유의하실 점은 매빅에어 2 콤보를 사시게 되면 배터리 충전 허브가 주어지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배터리를 활성화하실 때에는 가급적 충전 허브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로 연결해서 충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유저분들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다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배터리가 영영 못쓰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DJI 포럼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단품에 있는 배터리 충전기와 직접 연결하셔서 약 1시간 20분 정도면 완충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체의 배터리를 충전하였으므로 이어서 조종기 배터리를 충전토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기의 측면에 보시면 USB 포트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USB를 넣고 C타입의 단자는 조종기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종기 하단의 4개의 LED가 배터리 충전 상태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완충된 배터리는 기체와 체결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기체와 방향을 맞추신 후 딸깍 소리가 나도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드론은 옆으로 살짝 치우고 조종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종기는 C5 타입이라는 조종기로 이번 매빅에어 2 출시와 함께 DJI가 새롭게 선보인 컨트롤러입니다. 사실은 제가 매빅에어 2를 처음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났을 때 직접 잡아보고 그립감을 느껴보고 난 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마감과 그 그립감에서 오히려 탁월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방식 대비 스마트폰의 거치가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버튼을 둘러보고 이어서 직접 스마트폰을 설치해서 기존의 매빅2 조종기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 스틱은 분리해서 조종기 아래쪽에 보관하실 수 있어 정품 가방이 아닌 카메라 가방에도 쉽게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스틱은 좌우 방향 구분이 없고 보시다시피 돌려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매빅2의 조종기 스틱을 풀숲에서 분리하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여분의 조종기 스틱은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분의 가방에 여분의 스틱을 넣어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종기의 버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기 중간의 전원 버튼인데요. 가볍게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줍니다. 라이트 하나당 약 25%의 배터리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4개이기 때문에 100%, 만약 라이트가 2개 들어와 있다면 배터리 잔량이 50%를 나타내는 셈이죠. 반대편 H자가 그려진 마크는 RTH, 즉 리턴 투 홈 버튼으로 기체를 이륙 지점으로 복귀시킬 때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의 경우 DJI의 리턴 투 홈 기능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참조해서 DJI사의 리턴 투 홈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종기 정중앙에 보이는 토글 스위치는 맨 왼쪽으로부터 삼각대 모드,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기체의 속도와 반응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드론에 입문하신 분이라면 정중앙인 노멀 모드로 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종기 우측 스틱의 옆 버튼은 카메라 촬영과 카메라 녹화 전환 스위치입니다. 조종기상 좌측 스틱 옆의 버튼은 펑션 키로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각 조종자의 필요에 맞게 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버튼은 기존 C2 타입의 조종기에서 보던 커스텀 버튼과 동일하죠. 한 번을 누르면 드론 기체 하방의 보조 LED 등이 켜지며 이어서 한 번 더 누르시면 LED 등의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2번 연속해서 누르시면 드론 기체의 짐벌이 90도로 하방을 향하게 되면서 높은 상공에서 버드아이 뷰, 즉 새의 관점으로 지상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카메라를 수평으로 되돌려 놓고 싶으시다면 2번 연속으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보시는 버튼은 녹화, 셔터 버튼으로 앞전에 설명드린 설정키와 연동해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디오 모드라면 영상 녹화가 되겠고 카메라 모드라면 사진 촬영이 될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짐벌 휠이 장착되어 있어 짐벌이 상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조종기 상단부에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는데 조종기 본체와 거치대 사이에 약간의 유격이 있으므로 이곳을 잡고 위로 들어올리듯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이폰 전용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전화기가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다른 케이블로 USB-C와 USB-C 단자 2개가 설정되어 있는 코드로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조종기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바로 전화기의 케이스를 끼운 채로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제 경우는 아이폰 11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투명 보호 케이스를 장착한 대로 그대로 조종기에 쉽게 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 기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조종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기체에 프로펠러를 장착했으며 배터리도 충전했고 이후 기체에 있는 모든 스티커도 제거했으며 조종기 충전과 스마트폰도 성공적으로 거치했죠. 그렇다면 다음 할 일은 이제 DJI 플라이 앱을 다운로드받아 모바일 폰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JI 플라이 앱은 작년 매빅 미니 출시 때 처음 선보인 앱으로 그동안 매빅 2를 사용했기 때문에 DJI 고프 앱을 사용해왔지만 DJI 플라이 앱 설치 이후 조종기를 활성화하니 자동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론 기체와 조종기의 전원을 켜주겠습니다. 저는 통상 조종기의 전원을 먼저 켜고 이어서 기체의 전원을 켜는데요. 이것은 기체의 전원이 켜지기 전에 연결되는 기체의 조종기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컨트롤할 수 있는 대비 상태를 만들어 두기 위함입니다. 만약 기체와 조종기를 꺼둬야 한다면 기체를 먼저 끄고 맨 마지막에 조종기의 전원을 내려야 하겠죠. 드론 기체나 조종기 모두 전원을 켜기 위해서는 한번 살짝 버튼을 누르신 후 이어서 지그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전원을 켰을 때에는 항상 짐벌이 보호 클램프가 벗겨졌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거되지 않은 채로 전원이 켜지게 되면 짐벌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 혹은 짐벌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체도 이어서 전원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를 끄는 것도 동일한데 조종기를 이번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가 꺼지자 기체 후면의 LED 등이 노란색으로 깜빡이는데 이것은 조종기와 신호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시 조종기의 전원을 켜보면 기체 LED가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드론의 후방 LED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영상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은 가급적 와이파이가 연결된 실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DJI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이후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체의 전원이 몇 차례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기 바라며 중요한 점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앱을 닫으시거나 드론 기체의 전원을 끄는 일은 없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행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밖으로 나가시기 전 DJI 플라이 앱의 주요 기능 및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어서 DJI 플라이 앱의 상세 기능 설명은 별도 영상으로 후속 제작하여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좌측 상단은 드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예를 들어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메시지가 팝업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드론과 GPS 신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드론이 GPS를 기반으로 하여 끊임없이 스스로의 위치를 서버에 저장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호버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 시에는 무사히 이륙했던 장소로 복귀할 수 있는 리턴 투 홈의 정확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륙 시에 GPS가 최소 8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GPS 신호 좌측의 표시는 전후방 비전 센서의 작동 유무를 나타내고 GPS 우측의 표시는 조종기와 기체의 신호 전송 상태 표시, 이어 마지막으로 배터리 잔량 표시 막대와 비행 가능 시간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륙 이후 이곳을 클릭하면 비행 시간,
배터리 잔량, 셀 상태 등의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부에는 카메라 자동 혹은 수동 설정으로 초보자시라면 드론 기체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는 붉은색 셔터 녹화 버튼 기준으로 아래는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뉴이며, 붉은색 셔터 녹화 버튼 위쪽은 카메라 설정 모드로 사진 촬영 혹은 영상 녹화의 선택에서부터 하이퍼랩스와 퀵샷, 파노라마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뉴를 펼쳐 보여줍니다. 먼저 퀵샷은 드론에 사정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피사체를 드래그해서 설정해 주시면 드론이 알아서 비행하면서 촬영해주는 모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측으로 가면서 촬영 설정이 보다 더 다양해지는데요. 비디오 촬영의 경우 노멀, 슬로우 모션, HDR 촬영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좌로 한 클릭 더 가시면 이곳에서 4K냐 아니면 2.7K냐, FHD냐 하는 화질 선택이 가능해지며, 최종적으로 초당 프레임 수까지도 설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저는 4K 영상에 초당 30프레임을 사용하므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상단 3개의 점을 클릭해 보시면 그동안 보셨던 카메라 세팅 외에 기타 기체와 컨트롤러의 미세한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설정을 눌러보시면서 먼저 익숙해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안전, 세이프티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보자의 경우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물 감지 센서를 켜두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APAS, 즉 고급 비행 보조 시스템 기능까지도 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APAS는 고급 비행 지원 시스템으로 장애물이 나타나면 드론이 알아서 회피 경로를 계산하고 비행까지 해주는 놀라운 보조 장치입니다. 이어서 리턴 투 홈의 고도는 비행 장소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보다 높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기체를 안전하게 회수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설정이니 반드시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빅 에어 2의 장애물 센서는 앞과 뒤, 그리고 하방에만 작동을 하게 되고 측방과 상방은 없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는 비행 시에 항상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비행 고도 설정은 150m 이상 비행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45m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별도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리턴 투 홈 고도 설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데,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보다 높게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건물의 고도가 20m라면 리턴 투 홈 고도는 30m로 설정해서 드론이 리턴 투 홈 시 30m까지 상승해서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설정은 역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별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장 메모리와 외장 메모리 중 어느 쪽에 영상을 저장하도록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8GB의 내장 메모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64GB의 외장 메모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카메라 설정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처음부터 DJI 플라이 앱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시지 마시고, 제가 방금 언급드린 내용 정도를 숙지하시고 설정하셔서 비행하시면 차츰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고 기체와 조종기에 대한 설정과 특징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드론의 이착륙을 위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륙과 착륙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조종 스틱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과 화면상의 이착륙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조종기 화면 중앙에 이륙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누르시면 이륙을 나타내는 팝업 아이콘이 중앙에 뜨게 됩니다. 이때 이 팝업 화면을 지그시 눌러주고 계시면 이륙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 저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이륙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종기로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스틱을 중앙으로 향해 주시면 드론에 시동이 걸리면서 이륙 준비를 하게 되죠. 반대로 드론의 착륙은 드론이 공중에 떠 있는 경우 화면 좌측에 착륙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활성화되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착륙과 리턴 투 홈 두 가지 메뉴가 활성화되게 되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종 스틱으로는 좌측 스틱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기체가 하강하면서 착륙하게 되어 있고,
이어서 지상에 착륙하면 시동도 꺼지게 되겠습니다. 초보자로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상실하시고 드론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경우에는 GPS 신호가 10개 이상이라는 점 감안하여 리턴 투 홈 버튼을 활용하시면 이륙하셨던 장소로 드론을 안전하게 복귀시킬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륙 후에는 무엇보다 드론 조종에 대한 것이 중요한데요. 드론 조종의 경우는 제가 매빅2의 조종기와 실제 비행 장면, 그리고 조종 화면 등을 엮어서 모두 2 기준으로 예제와 함께 설명하여 두었으니 화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빅 에어 2의 활용법이나 촬영법, 그리고 드론 영상 촬영에 대해서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시지 않은 분께서는 이 영상 외에 다른 영상도 둘러보시고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영상이 여러분의 매빅 에어 2 비행과 드론 안전 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